아침 여러분, 다크한 나이트메어 출발합니다. 민수는 여름 방학 동안 영등포에 있는 어학원에서 수업을 듣고 있었어요. 수업이 끝난 늦은 오후, 그는 서연과 함께 지하철역으로 향했죠. 햇볕이 길게 늘어진 시간이라 플랫폼은 밝았고 객실 창문으로도 빛이 가득 흘러들었어요. 평범한 하루의 일상처럼 보였지만 민수는 알 수 없는 낯선 긴장을 느꼈어요. 사람들 사이의 소음은 익숙했지만 그 소음 뒤로 설명하기 힘든 정적이 숨어있는 듯 묘한 울림이 퍼졌어요. 영등포역에서 탑승한 전철은 흔들리며 출발했어요. 객실 안에는 빈자리가 드문드문 있었고 사람들은 제각각 피곤한 얼굴로 앉아 있었죠. 민수와 서연은 나란히 앉아 오늘 있었던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득 민수의 시선이 객실 중앙복도로 향했어요. 그곳에는 은주로 기억되는 중년 여성이 서 있었는데 그녀의 자세는 전혀 평범하지 않았어요. 봉이나 손잡이를 잡지도 않은 채 중앙에 서서 정면만 응시하고 있었죠. 은주는 갈색 파마 머리에 야은 블라우스를 입은 흔히 볼 수 있는 40대 여성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그녀의 존재는 객실 안의 흐름과 묘하게 어긋나 있었죠. 다른 사람들은 손잡이를 붙잡거나 벽에 기대서 있었지만 은주는 그 어떤 지지대도 없이 객실 중앙에 우뚝 서 있었어요. 발걸음은 단단히 고정되어 있었고 시선은 곧장 민수와 서연을 향하고 있었어요. 마치 그 자리에 오래전부터 있어왔다는 듯한 고정된 그림자 같았죠. 민수는 옆에 앉아있던 서연의 팔을 살짝 건드렸어요. 저 아주머니 좀 이상하지 않아? 계속 우리 쪽만 보고 있어. 서연은 처음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곧 시선을 돌린 순간 얼굴이 굳었어요. 그녀는 낮은 목소리로 민수에게 말했죠. 오빠, 괜히 쳐다보지 마. 그냥 모른 척해요. 하지만 민수의 눈은 이미 붙들린 듯 떨어지지 않았고 이상한 끌림은 불안한 파도처럼 계속 밀려들고 있었어요. 은주의 표정은 점점 일그러지며 무섭게 변했어요. 입술은 빠르게 움직이며 욕설을 내뱉는 듯했고 눈빛은 날카로운 칼날처럼 번뜩였죠. 객실 소음에 묻혀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입모양만으로도 거친 말투가 전해졌어요. 드라마 속 독한 인물이 분노를 쏟아내는 장면처럼 은주의 얼굴은 증오로 가득 차 있었어요. 민수는 온몸이 얼어붙은 듯 꼼짝 못했고 객실의 흔들림마저 멎은 것처럼 느껴졌어요. 민수의 시선은 더 이상 피할 수 없었어요. 은주의 얼굴은 점점 더 기괴하게 다가왔고 눈동자는 흰자리를 잃은 듯 온통 검게 번져 있었죠. 잇몸과 이빨까지도 칠해놓은 듯 새까맣게 보였고 혀마저 그 어둠에 잠겨 있었어요. 입술이 크게 벌어질 때마다 치매 윤곽이 검게 반짝이며 빛을 흩뿌렸고 그것이 인간이라기보다 뒤틀린 형상처럼 다가왔어요. 민수의 뒷목은 굳어 있었고 온몸의 기운이 빠져나가는 듯한 공허감에 휩싸였어요. 서연은 민수의 팔을 더 세게 붙잡으며 속삭였어요. 오빠, 제발 그냥 신경 쓰지 마. 보지 마라. 그러나 그녀의 손끝은 떨리고 있었고 눈빛마저 흔들렸죠. 객실 안 다른 승객들은 여전히 무심하게 스마트폰을 보거나 졸고 있었어요. 오직 두 사람만이 이 괴이한 장면에 갇혀있는 듯했죠. 민수는 속으로 애써 합리화를 했어요. 정신이 이상한 사람일 수도 있지? 그냥 환각일 수도 있어. 그러나 불길한 기운은 점점 짙어졌어요. 은주의 입모양은 더욱 거칠게 일그러졌어요. 마치 저주를 퍼붓는 듯 감정을 실어 욕을 쏟아내는 모습이었죠. 눈은 번뜩이며 민수를 가리켰고 표정은 독한 분노로 가득했어요. 민수는 그 광경에 숨이 막히듯 가슴이 죄어왔어요. 시선은 떨어지지 않았고 온몸이 의자에 붙박인 듯 움직일 수 없었어요. 서연은 옆에서 고개를 숙이며 은주를 외면하려 했지만 민수의 눈은 붙잡힌 듯
여전히 그녀에게 사로잡혀 있었어요. 민수는 순간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30이 채 되지 않은 건강한 청년이었기에 이유 모를 욕설을 들은 기분에 분노가 앞섰죠. 그러나 동시에 엄습하는 두려움이 더 컸어요. 인간의 모습에서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흉측한 변화를 보고 있었으니까요. 그의 마음은 분노와 공포 사이에서 흔들렸고 몸은 여전히 얼어붙어 있었어요. 이성은 도망치라고 외쳤지만 현실의 민수는 자리에 묶여 움직일 수 없었죠. 시간은 흐르지 않는 듯 흘렀고 객실은 계속 흔들렸어요. 그때 은주의 얼굴은 더 가까워 보였고 까만 이빨 사이로 침이 번쩍이며 튀어나왔죠. 민수는 숨을 크게 들이켰지만 그 숨조차 막히는 듯 했어요. 주변의 사람들은 여전히 아무것도 보지 못한 듯 일상에 잠겨 있었죠. 그 괴리감 속에서 민수는 더 깊은 소름을 느꼈고 온몸의 체온이 식어가는 것을 분명히 알아차렸어요. 민수의 눈은 마침내 고개를 숙이며 잠시 끊어졌어요. 고개를 떨군 순간 겨우 숨을 고를 수 있었죠. 그러나 잠시 후 다시 용기를 내어 고개를 들었을 때 은주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어요. 그녀의 표정은 더욱 격렬해졌고 입술은 무언가를 퍼붓듯 흔들렸죠. 민수는 그 얼굴에서 인간의 온기를 조금도 찾을 수 없었어요. 오히려 오래된 원한과 증오가 응고된 형체처럼 느껴졌죠. 서연은 눈을 질끈 감고 민수의 손을 잡았어요. 그녀의 손은 차갑고 축축하게 젖어 있었죠. 민수는 더 이상 말을 꺼낼 수 없었고 두 사람은 무겁게 침묵했어요. 객실의 불빛은 변함없이 환했지만 두 사람의 눈앞은 점점 어두워지는 것 같았죠. 민수의 귀에는 심장 고동만 크게 울렸고 다른 소음은 전부 묻혀버렸어요. 세상과 단절된 듯한 고립감은 점점 더 짙어지고 있었죠. 잠시 후 전철 안내 방송이 울렸어요. 이번 역은 신길역입니다. 그 익숙한 멘트는 민수에게 순간적인 해방감을 줬어요. 그는 무의식적으로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몸은 여전히 무겁게 붙들린 듯 했죠. 은주는 안내 방송과 동시에 고개를 돌리더니 아무 일도 없었던 듯 발걸음을 옮겼어요. 방금 전까지 흉측한 얼굴로 욕설을 퍼붓던 그녀는 군중 사이에 스며들 듯 평범하게 걸어가고 있었죠. 민수와 서연은 동시에 숨을 몰아쉬었어요. 은주의 모습은 사람들 틈에 묻혀인해 사라졌지만 방금 전의 광경은 여전히 눈앞에서 지워지지 않았죠. 민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은 채 고개를 숙였고 서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그냥 있자 라고 속삭였어요. 그러나 두 사람 모두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방금 본 광경이 결코 단순한 착각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죠. 전철은 다시 흔들리며 출발했지만 객실의 공기는 달라져 있었어요. 사람들은 여전히 일상에 몰두했지만 민수와 서연의 세계는 이미 흔들려 버렸죠. 두 사람의 눈에는 평범한 객실조차 낯설고 차갑게 보였어요. 은주의 검은 눈과 이빨, 혀의 형상은 지워지지 않은 그림자처럼 마음속에 남아 있었죠. 민수는 앞으로 이 기억을 평생 잊을 수 없으리라는 예감을 뚜렷하게 느끼고 있었어요. 민수는 고개를 숙인 채 손바닥을 꼭 쥐고 있었어요. 손바닥에 남은 땀은 차갑게 식어 있었고 온몸은 아직도 떨림에서 벗어나지 못했죠.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옆자리에서 느껴지는 숨결이 고르지 못했어요. 두 사람 모두 방금 지나간 한 장면이 단순한 환각이 아님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죠. 사람들 사이에 섞여 사라진 은주의 발걸음은 흔적 없이 지워졌지만 두 사람의 심리 속엔 깊은 상흔을 남겼어요. 민수는 서연에게 낮게 속삭였어요. 너도 봤지? 잠시 침묵하던 서연은 조심스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나 그녀는 곧바로 시선을 바닥에 고정했죠. 오빠, 그냥 말하지 말자.
말로 꺼내면 더 따라올지도 몰라. 그 목소리는 떨렸고 입술은 창백하게 굳어 있었어요. 민수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고 대화는 끊어진 채 객실은 낯선 정적에 잠겼죠. 열차는 흔들림 속에서 목적지를 향해 달리고 있었지만 민수는 공간 전체가 기묘하게 왜곡된 듯 느껴졌어요. 흔한 전철의 소음조차 음산한 메아리처럼 울렸고 사람들의 발소리와 옥기 스치는 소리마저 낯설게 변했죠. 서연은 자꾸만 팔짱을 끼며 몸을 움츠렸고 민수 역시 자신도 모르게 어깨를 웅크렸어요. 두 사람은 그저 이 구간이 빨리 지나가길 기도할 뿐이었죠. 창밖 풍경은 노을빛으로 물들고 있었지만 민수의 눈에는 불길한 색조로만 비쳤어요. 하늘은 붉게 번져 있었고 철로 위를 달리는 그림자는 마치 끝없는 심연으로 끌고 가는 듯 했죠. 은주의 검은 얼굴은 창밖 그림자와 겹쳐져 계속 떠올랐고 눈꺼풀을 내려도 사라지지 않았어요. 민수는 손을 떨며 숨을 몰아쉬었고 자신이 지금 현실 속에 있는지조차 확신할 수 없었어요. 서연은 조용히 민수의 손을 잡아 쥐었어요. 손끝은 차갑고 약했지만 그 안에 절박한 힘이 담겨 있었죠. 괜찮을 거야. 곧 집에 갈 거야. 그러나 그 말은 그녀 자신을 달래기 위한 위로에 가까웠어요. 민수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고 두 사람은 서로의 체온에 기대며 그 무거운 시간을 버텼어요. 주변 승객들은 여전히 아무런 눈치도 채지 못한 채 일상의 표정을 유지하고 있었죠. 민수는 다시 한번 객실을 둘러봤어요. 평범한 승객들, 흔한 광고판, 낮은 안내 방송음. 모든 것은 언제나 보던 풍경이었지만 그의 눈에는 이제 결코 평범하게 보이지 않았어요. 모든 사물과 사람의 얼굴 뒤에 은주의 검은 형상이 겹쳐져 있었죠. 그는 자신이 영원히 이 기억에서 벗어날 수 없으리라는 걸 어렴풋이 예감했어요. 전철은 다시 역에 도착했고 사람들이 분주하게 오르내렸어요. 그러나 민수와 서연은 그 자리에서 꼼짝도 하지 못했죠. 바깥의 소라는 들려왔지만 두 사람의 세계는 고립된 듯 여전히 무겁게 잠겨 있었어요. 사람들 사이에 섞여 사라진 은주의 뒷모습은 더 이상 찾을 수 없었지만 그녀가 남긴 흔적은 객실보다 더 깊은 내면에 남아 있었어요. 민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숨을 고르려 했지만 어두워지는 하늘은 오히려 불안을 더 키웠어요. 서연은 시선을 내리지도 올리지도 못한 채 그저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두고 떨고 있었죠. 두 사람의 마음은 같은 두려움 속에서 서로의 존재로 겨우 버티고 있었어요. 그 공포는 설명할 수도 지울 수도 없는 낯선 그림자처럼 붙어 있었죠. 열차가 종착지를 향해 달려갈수록 객실은 평범함으로 돌아가는 듯했어요. 그러나 민수와 서연에게 그 평범함은 더 이상 안전함이 아니었죠. 오히려 언제 다시 마주칠지 모른다는 불안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 기억은 눈을 감아도 떠오르고 귀를 막아도 속삭이는 듯 들려왔어요. 두 사람은 결코 알 수 없는 존재와 이미 한 번 마주쳤고 그 흔적은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거라고 느꼈어요. 민수는 마지막 역에 내려 집으로 향했지만 발걸음은 무겁고 불안했어요. 서연 역시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죠. 평범한 일상의 공간에서 마주친 검은 형상은 그들의 삶을 조용히 흔들어 놓았어요. 전철은 이미 떠나갔지만 은주의 눈빛과 까만 입안은 끝내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날 이후 민수와 서연은 지하철의 흔한 소음조차 다시는 예전처럼 편안하게 들리지 않았어요. 오늘의 다크한 나이트메어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청취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힘을 보태주시면 큰 응원이 될 거예요.